사유재산권과 토지공 개념 소개 영상인데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유세 어떤 보유세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내용도 보면 이 전체 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세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여론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7년 10월 6일 날 SBS하고 국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부동산 부자에 대해서 보유세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찬성 여론이 82.8%, 반대는 16.4%.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 이것은 시대의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유세 강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경제 이론의 관점에서, 경제 원리의 관점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대한 원론적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 이것은 경제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산에 대한 세금이 그 나라 전체 세금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중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가, 한국이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전체 세수 중에서 11.24%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영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세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절대적인 비율이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취득세, 이게 거래에 대한 과세잖아요. 거래에 대한 세금. 또 양도소득세, 이것도 거래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 비중이 전체 11% 중에서 8%,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유세라고 부르는 거,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그 세금은 3.3%에 불과하죠. 자, 그래서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왜?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하게 되면 양도세든 취득세든 간에 거래를 못하게 되잖아요. 거래를 꺼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래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장에 아주 정면으로 역행을 하는 것이고, 진짜 거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데도 세금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쁜 세금이에요. 거래세는 나쁜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거면 그것은 보유세로 매겨라. 거래를 하던 안 하던 무조건 그냥 매기는 세금. 그래서 거래세는 확대하고,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확대하는 이런 방향이 옳다라고 거의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보유세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미에서의 그런 보유세 강화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부자에 대한 세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세, 토지 보유세가 아니고 부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라. 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보유세 그냥 둬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식의 세금은, 즉 부자에 대해서만 매기는 부유세인 그런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이런 건 굉장히 나쁜 세금이에요. 세금이 좋으려면 어떤 세금이어야 하냐면 중립적인 세금이어야 합니다. 세금을 매기더라도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별로 영향을 주지를 말아야 해요. 근데 세금을 잘못 매기게 되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노이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노이에 혹시 가실 기회가 있으면 베트남에 집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래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좁죠. 좁고 뒤쪽으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집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옛날 식민지 시절에 말이죠. 식민지, 그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데 그 식민지 시절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러니까 보유세죠. 건물과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앞에 면적, 그 토지의 도로와 접해 있는 그 길이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토지와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도로와 접해 있는 그 길이를 줄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그 길이를 줄여버린 거예요. 좁게 만든 거죠. 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다 이렇게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튜브 하우스라고 이름을 부르던데. 굉장히 불편한 집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세금 때문에. 이런 식의 세금은 굉장히 나쁜 세금인 거거든요. 그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그 그 주택이나 또는 토지의 가치의 일정 비율을 그냥 매기는 걸로 그걸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중립적인 세금이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매기든 안 매기든 사람들은 자기 경제 활동에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는 것도 말이죠. 보유세 강화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세를 다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보유세를 부과를 하는데 모든 땅에 대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든 부자가 갖고 있는 땅이든 뭐 상관없이 모든 땅에 대해서 1%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할 일을 못한다든가 안 한 일을 하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왜? 모든 땅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경제 원리에 맞는 보유세 강화인 거죠.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은 세금 뭐 조금 매기고 부자들이 갖고 있는 땅만 세금 많이 매기고 이렇게 되면 이상한 형태,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보게 되는 그런 종류의 어떤 뭐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왜곡이 없는 보유세 강화가 되려면 종부세 같은 이런 부유세가 아니고 모든 토지에 대해서 세율을 다 똑같이 올려라. 그게 바람직한 보유세 강화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